경기도 시흥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국적 차철남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7%를 기록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접대 의혹 사진 석 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서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철남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차철남은 첫 범행 신고가 들어온 지 10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차철남이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차 씨는 취재진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묻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사람 죽은 거는 피해자들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차 씨는 어제 집 근처 편의점주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차 씨가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 2구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개 수배를 내리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경찰들이 아까 쭉 깔렸었는데 지금도 차 2대 깔려가지고 한 2시간 있었어요. 도주 예상지인 시화호 인근에서 검문을 진행한 경찰은 오후 7시 24분쯤 차 씨를 찾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처음 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경찰은 차철남을 살인 미수범으로 여겼지만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철남의 범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철남의 범행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건 어제 오전 9시 34분입니다. 차 씨는 경기 시흥시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복부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사람들 가져오고 아줌마가 괜찮아 아줌마인데 왜 그랬는지. 경찰은 현장에서 차 씨가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파악한 뒤 차량 소유주를 찾아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또 다른 중국인이었고 경찰이 급히 소유주의 집을 수색한 결과 차량 주인이 시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차 씨를 쫓고 있는 사이 차 씨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후 1시 21분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서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한 공원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겁니다. 피해자는 차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은 차 씨의 집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숨진 2사람은 형제 관계로 경찰은 차 씨가 2명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뒤 자전거로 도주하던 차 씨는 시화호 인근에서 자전거를 버린 뒤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초 범행 신고 이후 10시간 만으로 시흥시는 어제 오후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차 씨가 검거되기에 앞서 경기 남부 일대에서는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는 중국인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20대 남녀 5명에게 달려들었고 그제 화성 병점동의 한 길거리에서는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의정부와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통합 메시지를 통해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의정부에 있는 태조 이성계상 앞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고향 일산문화공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파주 금능역 광장에 이어 김포 구례역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 유세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겁니다. 수도권을 글로벌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유세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인사들이 속속 민주당에 합류하고 있다며 찢어진 상대방 빅텐트에는 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지지자들을 향해 남은 대선 기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라도 하나 쓰고 포털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댓글도 한번 쓰고 주변에 소문도 내고. 유세 현장에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탄 유리도 등장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건데 유세에 방탄 유리를 사용한 건 국내 대선 후보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서울에서 청년과 노년층을 공략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약자 동행 행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를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 골목시장을 시작으로 경기 하남시 유세까지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특히 오후에 찾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표 약자 동행 행보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이 성공한 두 가지 정책,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이것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반명 빅텐트도 불씨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합류한 가운데 김 후보는 MBN과의 인터뷰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을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단일화가 이미 된 거죠. 단일화 대상이길 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단일화 손짓에도 이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흘째 호남에 집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광주를 찾았고 오늘도 광주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여는 한편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청년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제21대 대선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MBN은 매일경제와 함께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이슈가 한창일 때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7%로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격차는 14.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2.8%, 이준석 후보는 1.5%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34.4%, 개혁신당이 5.5%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30.7%로 가장 많았고 정책이나 공약 22.1%, 내란 심판 15.8%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고 국민 통합과 내란 후유증 극복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득표율이 20% 초반대에 그쳤던 점에서 더욱 눈에 띄는데요. 연령별로도 7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황재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4.7%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텃밭에서 46.9%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가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6.1%, 김문수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얻어 5.2%포인트 차이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 집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지지 기반으로 손꼽히는 40대는 물론 18세에서 29세 이하 60대에서도 앞섰습니다. 다만 7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2.5%의 지지율을 기록해 29.6%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55.8%의 지지를 보내 23.6%의 지지율을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제쳤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꼽힙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지만 만약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김문수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0.7%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6.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5.4%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22.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찬성이 27.1%, 반대가 60.2%로 나타나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39.4%가 김 후보를, 21.7%가 이 후보를 꼽았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9.5%, 김 후보 37.5%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 대신 이준석 후보로 바꿔보면 이재명 49.7%, 이준석 26%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시작 전에 직접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지귀현 부장판사. 재판 시작 직전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지낸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이 법정에서 개인사를 말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재판 공정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한 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는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렇게 지기현 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접대 증거라며 사진 석장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느냐면서 지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애매한 사진으로 인격살인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기현 판사의 해명 직후 민주당은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지 판사와 얼굴이 가려진 2명의 남성, 지 판사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내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촬영된 배경과 실제 해당 업소 벽면이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대 의혹 시점으로 특정한 날짜를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판사 해명을 겨냥해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반문하고 함께 찍힌 동석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증거를 대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 후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며 공세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4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탈당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오는 거라 정치적인 발언을 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다시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상현 1 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국회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 추측되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전화 상대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추측만 할 뿐 정확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복명복창했다고 해서 전화 상대방이 이를 지시했다고 하는 건 박 참모장의 추측이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에 병합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어제 상고를 취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술타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수한 매니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좋은 자리를 장기간 점거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도 모자라 하다하다 공원 주차장에 바비큐장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충북 충주의 단월 수변공원에 설치된 의문의 건축물, 시민들이 이용할 자리를 떡하니 점거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롯대까지 갖춰놨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해당 건축물이 이달 초부터 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내 추억만 소중하고 남들에게는 민폐를 끼쳐도 되나 강제 철거 모습을 SNS에 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안내견 출입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견과 함께 부산의 한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 씨. 하지만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개가 있어서 홀은 안 된다, 다른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령 씨는 싸늘한 냉대를 받다 결국 가게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손님 핑계를 대냐, 법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가게 은근히 많다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70대 남성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8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하얀색 상의를 입은 남성도 타고 있던 자전거를 멈춰 세웁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고 두 명 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후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만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고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찔려 있더라니까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피해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집에 있던 7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해 남성이 미리 만나자고 한 다음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를 강압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의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사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을 챙겼는데 CCTV에 포착된 어설픈 범행 장면 함께 보시죠.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골목길. 지나가는 경차 뒤로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듭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30분 뒤 같은 장소.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에 달려들어 이번엔 성공합니다. 57살 김모 씨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어설퍼 보이는 범행이지만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갑자기 손을 제 탑 쪽으로 손을 싹 놓더라고요. 근데 병원비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5만 원, 10만 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게 아니라 싶은 거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김 씨는 경찰의 수사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경찰이
손목치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모두 찾아낸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반경 500m 이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접수되어서 주변 CCTV를 일일이 확인해 보니 어설픈 형태의 범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SPC 계열사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시흥의 SPC 삼립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평택, 2023년 성남에 이어 또다시 인명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에 SPC의 책임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생산을 재촉하고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무리한 가동이 또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는 작업자가 제빵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몇 출근했다가 공장이 멈추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아침부터 가동을 안 했어요. 회사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평택 SPL 공장과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 이어 이번 시와 SPC 삼립 공장까지 SPC 계열사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생산 라인 가동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도 생산을 재촉하거나 못 세우게 하니까 주야 12시간 밤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첫 해킹을 시작으로 가입자 전체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사단은 복제폰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외부 세력이 배후일 가능성도 제기되며 국가안보 차원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가 9.82GB, 2,695만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전체 규모가 유출된 셈입니다. 1차 발표보다 21종류의 악성 코드와 감염된 서버 18대가 추가로 확인돼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23대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29만여 건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화벽에 해커가 남긴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3년 전 악성 코드가 처음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진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조사단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만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제폰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BPF 도어 계열 악성 코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주로 활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실제 배후로 드러날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전면적인 해킹 위험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격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는 물론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려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은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꿀벌을 지키려고 나선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숲 한가운데 소중한 나무집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 작은 문을 드나드는 주인은 바로 꿀벌입니다. 기후변화와 먹이 부족 등으로 꿀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업이 직접 토종 꿀벌 서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토종벌 100만 마리를 시작으로 개체수를 매년 2배 이상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0% 이상은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과정으로 생산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십억 마리 규모였던 토종 꿀벌이 2010년 이후 전염병으로 약 98%가 사라지며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꿀 수확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사과, 복숭아 등 생산량이 줄어 과일값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꿀벌의 위기는 우리 식량 산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생태계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곳에선 꿀벌에게 풍부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산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꿀벌 살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벌통 10개에 꿀벌 약 20만 마리가 살며 인근 숲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꿀벌집은 시민들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꿀벌에게 위험한 살충제 사용도 금지한 가운데 정부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준비됐다고 화답했지만 서로 만족하는 묘수를 찾아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이상 통화했습니다. 미러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세 번째이자 푸틴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도 휴전에는 응하지 않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은 뒤 첫 통화입니다.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전쟁 종식을 위해 즉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회담의 장소로는 네오 14세 교황이 제안한 바티칸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아주 솔직하게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크라이나와 평화각서를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추가 협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만큼 실제로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При это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 целом позиция России ясна. Главное для нас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этого кризиса.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통화에서 구체적인 종전 일정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Нет, об этом не говорили, хотя Трамп, естественно, подчеркивал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скорейшем достижении той или ин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이 함께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Америка, Україна, Росія і європейські НСА, представники тих країн, які зараз звучали, так і плюс Великобританія. 하지만 휴전을 향한 돌파구는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2차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린 미국이 내놓는 묘수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남미의 한 교도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뭔가 수상한 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고양이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야심한 밤 코스타리카의 한 교도소 안. 교도관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황급히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합니다. 고양이 몸을 싼 비닐을 조심스레 잘라내는데 그 안에 꽁꽁 숨겨진 건 마리화나 등 마약이 든 약물 봉지 2개였습니다. 약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됐고 고양이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검진기관으로 옮겨졌다고요. 아울러 마약의 반입 경로도 확인할 거라는데요. 어린 생명을 범죄에 악용하다니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최근 미국에선 대형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와 미주리주에 이어 콜로라도주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토네이도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먼지를 잔뜩 빨아들인 토네이도가 주택가로 다가옵니다. 하늘까지 솟아오른 게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곳엔 성한 게 없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태양광 시설과 주택가가 파괴됐는데요. 다행히 이번 토네이도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선 토네이도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3년간 과거보다 훨씬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에 불청객이 든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미국에 사는 이 남성은 공격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이 불청객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 브리즈에서 한 남성이 곰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른 아침 반려견과 함께 마당에 나갔다가 곰의 공격을 받았다는데요. 곰은 남성의 다리를 물고 달아났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최근 이 지역에 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고요. 곰은 포획 즉시 안락사될 예정인데 서식지가 줄어든 탓에 마을까지 내려온 걸로 보인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전체의 86%로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국내산 닭고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있었던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17.5% 뛴 반면 국내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국내 음식점과 놀이공원 등에서의 카드 사용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편의점과 백화점에서는 오히려 이용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기띠 사용 중 어린아이가 떨어진 사고는 62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12개월 미만이었습니다. 셋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7년 역사의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의 동양인 최초 음악 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이 한국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36년간 연인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결혼하게 된 느낌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비이탈리아인으로는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라스칼라 음악 감독에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 화려한 수식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1989년 첫 연주 이후 이어온 인연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36년 동안 서로 사랑스럽게 지내다가 갑자기 지금 결혼하게 됐어요. 일이 묘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 자국민 감독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 선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맥락은 모르겠다면서 단원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제일 마음에 그래도 깊은 게 전체 극장, 오케스트라는 물론이고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저를 많이 원했다. 그것은 사실인지 제가 알고.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꼽은 건 베르디. 내년 12월 시즌 개막작으로는 오페라 오텔로를 선보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콘서트홀 예술감독직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부산을 아시아 대표 오페라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라스칼라와의 협업 계획은 오는 7월 열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프로야구 1위 LG와 2위 롯데가 오늘부터 사직에서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막장 경기로 악명을 떨치던 과거와 달리 정상에서 만난 이번 엘롯 라시코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몰립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터지는 실책부터 잘 던지던 불펜진의 갑작스러운 방화까지 만났다 하면 팬들의 한숨을 자아냈던 LG와 롯데의 엘롯 라시코가 사직구장에서 열립니다. 막장 경기로 악명을 떨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엘롯 라시코는 1위와 2위 팀 간의 정상 승부입니다. 올 시즌 KBO에서 가장 먼저 30승을 달성한 LG는
출루왕 홍창기와 마무리 장현식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안정된 전력으로 1위를 지키며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큰 희망을. 헤드샷 부상을 딛고 돌아온 복덩이 전민재의 맹활약을 앞세운 롯데도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좋은 감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쳐가지고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나란히 7승씩을 챙긴 LG와 롯데의 승차는 단 2경기입니다. 맞대결 결과에 따라 1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첫 경기 선발로 윤성빈을 예고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클라시코처럼 강팀 간의 명승부를 예고한 엘론라시코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사직구장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경기 이천시의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가 프랑스 리모주시 거리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아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K-팝에 이어 우리 전통 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프랑스 리모주시의 거리 축제입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 익숙한 풍물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드는 거북놀이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립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문화사절단인 이천통신사가 프랑스 리모주시 거리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아 우리의 전통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Un très très beau spectacle, c'était une belle chorégraphie et on se régale, il fait super beau, c'était très joli, très joli. 유럽의 대표적인 도자기 고장이기도 한 프랑스 리모주시는 이천시와 같은 공예 부문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후 두 도시는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고 올해로 10주년을 기념해 거리 페스티벌에서 함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천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문화, 이천의 문화를 계속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첫 공연을 펼친 이천통신사는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 4개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지도에 이렇게 붉게 표시된 지역은 낮 동안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오늘 청주와 전주가 31도, 경북 김천은 33도까지 올라서 여름같이 덥겠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도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북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2도, 대전이 21.2도, 대구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 청주가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소만인 내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